7월 24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늦장마가 왔습니다. 한참 더위로 빗으러 가야 될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금요일 오전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늦게 부산에 가서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TV에 안 보여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집에 오니까 새벽이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일어나서 방송 준비를 하고 또 방송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올해 딱히 휴가 계획도 없습니다. 직장에 고정적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휴가가 있어서 그것이 1년에 큰 재충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저같이 제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해야 되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휴가가 없습니다. 저도 휴가를 가고 싶은데요. 올해는 뉴스 브리핑 때문에 휴가를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휴가를 가게 되면 뉴스 브리핑도 한 일주일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휴가 좀 가고 싶네요. 오늘 첫 내용은 어제 새정치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등이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그 다음에 나나테크라고 RCS 프로그램을 이탈리아 회사에서 중간에 국정원에 이렇게 건너오는데 중개를 해준 회사 대표 등을 고발했습니다. 자, 지금 이 고발 내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무엇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고요. 이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런 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라고 카더라 고발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자기는 구입 사실도 몰랐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도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거 대북 용공 해미자 간첩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데 원장이 세세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운영되었다는 것은 원장의 포괄적인 책임이다라고까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 자세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높은 분들요. 그럼 뭐 죽은 임과장 4급 직원이 자기 판단으로 구입한 겁니까? 위에 보고 안 하고 했겠습니까? 자기가 국정원장쯤 되는 지위에 있었으면 거기에 국가안보를 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 그 중에는 합법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스파이 활동이 합법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비합법이 상당수가 있죠. 그러면 합법 비합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책임을 그 사람의 임기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겠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합법 비합법을 따지지 말라고 오히려 강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나를 처벌해라고 나가야지요.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을 시켰으니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정치 개입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간첩 잡는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깜빵에 가면요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웃기는 사실들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마티저 차 7월 2일 산 중고차 뭐 번호판이 녹색인데 흰색이었다. 뭐 제가 그 착시효과 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CCTV에서. 어제 경찰이 실험까지 해서 국가수에서 녹색이 하얀 걸로 보이더라. 결론 났지 않습니까? 자, 안철수 위원장 말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30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했다. 좀 있어 보십시오. 좌파, 진보단체라는 단체, 종북단체들 고소 고발 엄청 할 겁니다. 이 건으로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새정년은 당연히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국내 내국인에 대해서 사찰하는데 국정원이 썼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찰 당했다라는 사람, 제가요 이 운동권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면 운동권들은요 오버해서 전부 지가 도청 감청 당하고 있을 거다, 해킹 당하고 있을 거라고 다 오버합니다. 어지간한 운동권 출신들이라면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가요. 외부에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에 의해서 자기 스마트폰이나 PC가 해킹 당했다고 나서서 확실하게 정언하는 사람이 현재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국내에서요.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 이 문제에 잘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웃기는 것은요, 지난 14일 날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그동안 감시해온 북한 간첩이나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 18명단을 들고 국회를 갔는데 누구 한 명도 그걸 묻지를 않더라. 그래서 명단 들고 갔다가 그냥 가지고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야당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요, 자료 주겠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앞에서 떠듭니다. 자료 내놔라고요. 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프로그램을 구입 운영하는 과정이 실정법 위반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국인 사찰 아니냐, 세 번째는 임시가 죽은 임 과장이 파일을 삭제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실정법 위반요, 현재 국정원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럽니다. 자, 뭔 실정법을 위반했습니까? 국정원의 활동에서 간첩을 잡아로 또 간첩과 협력하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해킹했다면요, 그게 실정법 위반해서 처벌하겠습니까? 저는 해킹에 관련되어서 도감청과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제대로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미비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법조항이요. 해킹이 도감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도 지금 정확하게 법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참에요, 정보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보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매듭을 좀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을요. 그 다음 내국인 사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나와봐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 다음 임시가 파일을 삭제했다. 자, 뭐 딜리트를 눌러서 파일을 삭제했다, 개가 웃을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임시가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가인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삭제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통째로 컴퓨터 하드에다 대고 자석을 갖다 대어서 지워버리죠. 그럼 복구고 복원이고 필요 없이 다 없어집니다. 그럼 로고 기록이 남아있다면요, 임시가 제대로 지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임시가 삭제했는데 죽은 임시를 불러서 처벌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자,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안철수 의원 참 안간힘을 씁니다. 이거 어떻게 해보겠다고요? 어제 제 강연회에 안 의원 사촌 되시는 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안 의원한테 좋게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뭐 나머지 이런 집안 일이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한국의 아침에 조선일보에 사이버 부대가 외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 8만 명, 중국은 40만 명, 북한 6천 명인데 한국은 500명도 안 된다. 그래서 미국도 뚫리는데 펑펑 미국의 이 사이버 보안 이 파일들이 아주 해킹을 많이 당했답니다. F-35 뭐 이런 설계도 이런 것도 다 미국이 해킹 당했죠. 옛날 중국하고 F-35 신형 비행기를 중국이 해킹해 갖고 가서 했다고 미국이 굉장히 문제를 제기해서 크게 시끄럽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자, 한국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제대로 사이버 보안 지켜지지 않습니다. 간첩 제대로 못 잡습니다. 이런 어설픈 미끼예요. 이참에 국정원 인력의 상당한 부분을 발로 뛰는 인력에서 고급 사이버 이 탐지 능력을 갖춘 전자전 요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뭐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보면 뭐 앉아서 그냥 착착착착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한국 국정원은 왜 그렇게 아날로그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사가 났어요. 한미 사이버 동맹이 아니다.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은 맞는데 사이버 동맹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호주나 일본, 터키하고는 이 해킹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전자, 전 장비 등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류하는데 한국은 제한국가에 걸려있다는 홍콩, 대만, 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제한국가라는 거죠. 왜? 한국에 줬던 프로그램이 북한으로 갈 수 있다. 대만, 홍콩이 중국하고 똑같이 취급받고 있는 것은 대만이나 홍콩에 줬던 프로그램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자, 미국의 최대적 선국이 중국, 북한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옛날에 DJ 노무현 정권 때 미국에 아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미국이 일반 고급 정보도 한국 정부에 주지 않는다. 왜? 한국 정부에 준 고급 정보들이 어느 순간에 북한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믿지 않는다. 자, 미국에 의해서 해킹 프로그램도 살 수 없는 대한민국. 한 번은 미국이 이 협력을 제한했대요. 우리 사이버 동맹 수준으로 서로 간에 이 협력 각서를 맺자. 근데 한국이 중국을 의식해서 거절했답니다. 그래서요, 군대는 27,000명이 와 있는데 이 사이버 분야에서는 서로 간에 동맹국이 아닌 이런 희한한 동맹이 지금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여기에서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허약한 수준이니까 이탈리아 가서 싸우지 않았겠어요? 미국하고 사이버 동맹 수준에 가 있으면 미국의 이야기에서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탈리아가 솔직히 말하면 세계적으로 뭐 뛰어난 IT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까? 이탈리아에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도 안 되는 데 많아요. 오죽하면 이탈리아 가서 싸우겠습니까? 자, 이제 검찰의 손에 넘어갔는데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정확하게는 해야 되겠지만 수사 방향을 잡고 수사해서 지난번 국정원 댓글 때 벌였던 그런 소동이 없도록 처음부터 각을 잘 잡고 수사에 착수하기를 부탁드립니다.